네, 매일 이 시각에는 원래 기자들이 뉴스픽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요, 특별한 주제를 좀 자세히 다루기 위해서 대담한 대담을 길게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걸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다른 방송에서 잘 안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내지는 좀 겁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감하게 한번 짚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를 둘러싸고 있는 허위 이력 논란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2004년 서울대 강사에 본인이 지원했을 때 제출한 이력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잘못 아니냐, 허위다 이렇게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비슷한 학교를 그냥 단순하게 잘못 쓴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림대학교라고 썼는데 원래 한림성심대학교라는 거죠. 근데 성심이라는 걸 뺐다. 단순 실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원여대, 국민대에도 제출했던 그 이력서가 사실은 다 가짜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추가로 제출이 된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를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교육위원회 소속이시니까 네. 오늘 주제 정말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꼬치꼬치 한번 캐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전에요. 그러니까는 그 김건희 씨가 서울대에 제출했던 그 이력서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그거를 찾아냈죠. 그렇죠. 네. 네. 그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그때 이제 서울대 강사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이력서에 한림대학교에 근무한 이력을 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저희가 이제 알아보니까 한림대에 근무한 이력이 없다는 회신이 온 거예요. 네.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저희 그때만 해도 이렇게 까지 심할지 몰랐어요. 예, 전문적인 전문적인. 예, 허위 이력일 줄은 사실 상상 못했고, 그래서 그래도 이게 이제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했다고 이력서에 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서 보도 자료를 냈죠. 근데 그때 냈을 때 저는 이제 학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니셜을 썼어요. H대 예.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캠프에서 당시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바로 여기대 항의하는 그런 성명이 있었죠. 그래서 네. 진짜 H대 근무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H대가 한림대학교가 이제 4년제였고, 그렇죠. 예, 한림성심대라는 전문대죠. 네. 예, 거기에 근무했었다고 자기가 이제 그쪽 캠프에서 네. 막 너네 오버냈다 책임져라 막 이런 식의 이제 입장 표명이 오버냈다 있었죠. 책임져라 예, 이런 그때 얘기까지? 이제 저희 보도자를 받아서 오마이뉴스에서 그걸 기사화했는데 네, 오마이뉴스에 법적 책임 묻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네. 아니다. 내가 보니까 한림대가 아니고 한림성심대라고 너네가 한 것처럼 네, 이게 예. 한림대라고 했지 않았냐 이렇게 본인이 나오니까 이제 적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판발 빼서 실수했다. 착오로 한림성심대를 한림대라고 잘못 썼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그때는 사실 일회적 실수에 대한 해프닝처럼 마치 무마가 됐어요. 맞아요. 그때까지만 네. 해도 설마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 못했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네, 일반인이라면. 네.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이상하다. 그때 제출했던 이력서에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근무한 이력도 있고 네네. 대학원 졸업 이력도 있어요, 거기. 그래서 이거를 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네, 이제 네. 자료 요청을 했다가 이게 오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네. 단 하나도 사실이 사실이 아닌 걸로 답변이 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국감 과정에서 그 자료가 이제 교육위원들 전체한테 사실상 공유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고의성을 가진 일종의 허위 이력 상습범 거의 이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게 됐죠.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게 되면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뭐 국모라고 요즘 말들을 쓰더라고요. 국모가 되겠다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모 이런 거 뭐 영부인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기본이 안 돼 있다?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뭐 이런 그리고 말을 내가 하지? 패널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거 가지고 사실은 다 채용이 됐거든요. 서일대니 무슨 수원여대니 안양대니 다 채용돼서 어쨌든 강단에 서서 네. 학생들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이력서 내고 그냥 잘렸어. 채용이 안 됐어. 이것도 사실 문제인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당당하게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거고 이런 분한테 교수님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배웠을 학생들이 얼마나 학생들이 정말 배신감을 느낄까요? 굉장한 자괴감을 저는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 젊은 이 청년들이 취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요. 사실. 네. 네. 근데 우리가 그 표창장 하나로 입시 업무방해 했다고. 그렇죠. 물론 입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되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된다. 이렇게 검찰이나 이렇게 몰고 갔을 때 그래요. 그거하고 맞아요. 네. 비교했을 때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이 채용과 취업 경쟁 이건 너무 치열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표창장 내지는 인턴 경력 좀 과장됐다 이런 거 얘기 네네.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네네. 공정이 무너졌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이력서가 체계적으로 전부 다 문제라는 게 이렇게 곳곳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다들? 특히 강사 선생님들. 저도 사실은 대학에서 강사를 10년 했어요. 시간 강사. 그 당시에는 겸임 교수 이런 것도 없었지만은 하여튼 외래 시간 강사를 10년 했는데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요. 보따리 장사하면서. 그럼 너무 힘들죠. 네, 우리는 그래서 그 한마디 쓰는 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썼어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강사 선생님들이 그때 당시에 솔직히 우리가 다 아는데 이거 너무 우리 처우도 너무 안 좋고 힘들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공정이 무너졌는데 가만히 있다는 건 저는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문도 그렇잖아요. 네, 박사학위 네, 논문도. 논문도 그렇고. 박사학위 네. 논문도 보면 저는 물론 국민대 교수님 일부하고 재학생하고 졸업생까지 나중에는 창피해서 못 살겠다. 우리 학교의 명예를 국민대에서. 지키기 위해서 예, 예.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국민대는 제가 이 국민대 논문 제 문제 제기한 게 7월 달이에요. 네, 맞아요. 7월 달인데 10월 달에 와서야 뭔가 겨우 재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긴 시간을 끌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이게 학교의 명예는 나는 관심 없다. 진짜 학교 재단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걸 보면 네. 너무나 좀 상식적이지 않은 반응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여대 이력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의 권인숙 의원실에서 이제 제공한 자료인데요. 이제 아마 화면에 지금 나오게 될 것 같은데 화면 보시면은 수원여자대학교 이력서 2007년도 판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빨강 색깔로 지금 오른쪽에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락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 그리고 괄호 열고 전교사라고 써 있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영락여상의 미술 강사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엄청 큰 잘못입니까? 완전히 다른 거니까. 완전 다르니까? 전교사는 우리가 정식으로 사실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보통 만나는 선생님들이고 그다음에 이 강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선생님이 자리를 비게 된다든가 며칠 병가를 내서 임시로 아니면 특별 활동을 하기 위해서 특별 활동 지도를 위해서 아주 일부만 책임을 지고 아이들을 만난다든가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정교사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락여상에서 잠깐 강사로 근무했는데 이것을 영락여고라고 두 가지를 해놓고 다 허위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도 허위로 한 거고 자기가 거기서 자격도? 어떤 직위로 근무했는가에 대한 그 직위 자체도 허위로 한 거고.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다 괄호 열고 전교사라고 썼다는 거는 그만큼 전교사라는 위치가 자격이 지위가 그냥 강사라는 위치랑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면서 지금 했다는 뜻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이 허위의 이력을 쭉 보면 본인 안에 굉장히 엄청난 차별의식 또 이런 게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 엄청난 열등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뿌리 깊게 있는 사람이다. 이런 네. 거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굳이 구분하고 그렇죠. 본인이 못하는 것을 자기 좀 존재 자체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가면을 썼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가면, 좋은 말로 가면이고. 네, 좋은 말로 가면이고 조작을 한 거죠. 조작을. 모든 것에 조작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왜 이런 게 근데 안 걸릴까? 왜 걸러지지가 않았을까요? 이런 거 내면은 이력서 내면 학교에서는 검사를 안 하나 이렇게 확인을? 근데 이제 보면 이분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내리 쉬지 않고 사실 또 대학 강단에 길게든 짧게든 섰었어요. 예. 근데 보면은 맨 처음에 갔던 데가 이제 그 안양대였던 것 같은데 안양대 자기 오빠가 그때 무슨 일반직으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사전에 뭔가 다 이걸 해놓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형식적으로 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도 이걸 엄격하게 철저하게 사실은 살펴보고 검증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형식적 절차로만 여기고 채용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학교에 사실은 다른 강사 선생님들한테는 엄청 엄격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네. 대학의 시간 강사분들을 진짜 정말 요만한 잘못 하나만 해도 바로 아웃이에요, 해고로 사실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렇죠.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이분은 이분한테 내가 이렇게 볼 때- 관대할까 이상하죠. 자, 빼송님이 말씀하십니다. 백날 떠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고 나무님 방과후 수업 교사했어도 전교사로 썼겠네요. 이런 얘기하고. 아니 이분은 진짜 교생 실습을 나갔어요. 예. 초등학교에 교생 실습은 이제 교대나 사대 다니는 학생들이 마지막 과정 4학년 때 미수로, 교사 자격증을 얻기 위한 필수 코스거든요. 예. 3학점이 부여되는 학생 신분으로 교생 실습을 나간 D초등학교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자기가 그 학교에 교사로 근무했다는 걸로 이력을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과후 강사는커녕 학생으로 자기가 학생으로. 실습 나간 그 학교를 자기가 근무했던 학교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너무 뻔뻔한 거짓말인 것 같은데 참 이상하긴 이상해요.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뭐 열등감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친 거 아닙니까? 뭐 백날 떠들어봤자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이야, 이런 큰일을 왜 그냥 넘어가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우리 대표님도 이해가 정말 안 돼서 오늘 여기 나오신 건데 사실은. 자, 요 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 국민대 겸임교수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이력서가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희미하긴 한데 한번 보면서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는 거는 이제 국민대학교 이력서 2004년도 겁니다. 이건 아까 수원대 2007년도 거랑 또 다른 얘기인데요. 여기 빨강 색깔 쳐져 있는데 보시면은 2014년. 저 2014년도니까 네. 저희 잘못됐군요. 한국 폴리텍 대학의 부교수 그리고 가로 열고 겸임이라고 써놓고 사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부교수를 근무했었다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한국 폴리텍 1대학교의 산학 겸임 교원이었다. 이제 이거네요, 사실은. 네네, 그렇죠. 이거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부교수는 사실은 이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런 교수 트랙에 정식 네네. 트랙에 한 지위고 그다음에 이제 산학 겸임교원은 사실은 되게 대학에 많아요. 산학 겸임교원은 많은데 이 산학 겸임교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직업이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교수, 부교수, 정교수, 부교수 이런 분들은 학교의 정식적인- 전업적으로 사실은 학문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책임지는 이런 교수라면 이 네. 산학 겸임교원은 자기의 별도의 직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학교에서 규정상 뭐 학위를 본다 이렇게 원칙만 정해놓지만 실제로는 사실 학위를 보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직종이나 그 업무와 관련돼서 일정하게 경력이 있고 약간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들이 학생들의 그 전공과 관련돼서 약간 특정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 기간 동안 배워야 될 경우에 사실 산학 겸임 교원으로 강의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일반적인 교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트랙인 거죠. 그렇군요. 지금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그리고 한국폴리텍 대학교 인사규정을 저희가 봤더니 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주교수, 전임 강사로 구분이 된다. 네. 이건 이제 그 학교에 정말 정식으로 적을 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교원 외에는 산학 겸임 교원을 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완전히 다른 직책인 걸 알 수가 있고 그렇죠. 산학 겸임 교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그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라기보다 물론 소속은 돼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학교의 일원으로서라기보다는 좀 임시적인 성격 이런 게 좀 많이 가미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 이제 거짓말을 사실 이렇게 부교수라고 자기가 한 쓴 거예요. 거죠, 자기 스스로. 아, 조주 연석환님이 김건희 씨 한 번이면 실수라고 치더라도 이건 명백한 상습적인 허위 이력인데 인생 자체가 이렇게 하는 거 말이 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뭐 저희 누구도 이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참 이상해요. 하여튼 이상해요. 자, 그런데 이력서에 학력이도 적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는 놀라웠어요. 이력서에 보면은요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는 그런 이력이 있더라고요. 네. 본인의 학력과 관련해서. 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서울대 경영학과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가는 그 꿈에 그리는 그런 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울대의 경영대학교 대학원에서 전공을 해야지만 정식으로 받는 해서, 학위가 네. 이제 석사, 경영학 석사죠. 석사가. 그런데 김건희 씨가 했던 건 받았다고 뭐야, 하는 그러면? 거는 네. 사실은 정식 경영대학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돈만 내면 MBA라고 하고 들어가는데요? 일정하게 돈 내고 이력 관리를 좀 하기 위한 목적.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사회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네트워크를 좀 네트워크를 만들기 가지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개설한 과정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죠, 전혀 사실은. 다르죠. 전혀 다르죠. 네. 여기는 경영학 석사는 제대로 진짜 그 강의를 다 듣고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실력으로 논문 다 쓰고 학위 논문 네. 쓰고 이거 다 통과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위면 여기 MBA 그 경영 전문 석사는 사실 논문도 안 써요. 논문 안 써요? 네, 논문 안 쓰고, 논문 안 써도 이제 2년에 일정한 것만 이제 거치면은 이수만 하면은 이제 그냥 경영 전문 석사라 그래서 그런 학위증을 하나 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씨가 굉장히 많은 일종의 사회 저명 인사들하고 또 교류를? 접촉면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본인은 알고 있죠. 알겠죠. 있는데 서울대 경영 석사와 경영 전문 석사가 다른 걸 알면서 자기가 진짜 받은 경영 전문 석사가 아닌 경영학 석사로 학위를 쓴 거죠. 그래도 어쨌든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이라도 서울대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가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저는 못 가봤지만 어떠세요? 아니 다르죠. 달라요? 이거는 구분을 해야죠. 왜냐하면 서울대 경영대에서 그렇게 어렵게 석사학위 딴 사람들은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서울대 네. 나오신 분들 혹은 정말 어렵게 들어가신 분들 특히 그러면 진짜 경영대학원 고생하거든요. 나오신 분들 이거 용서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말해가지고 네. 한창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은혜 장관이 도대체 뭐 하십니까? 조국 단일 수사와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성하세요 이러는데 유 장관님도 반성하셔야 되지만 저는 그 학교 동문들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뭐 경영학 석사랑 경영 전문 석사 솔직히 이제 많이 다르다. 솔직히 우리도 알아요. 다른 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알지만 너무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대놓고 한다는 거는 우리 마음을 좀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는 것과 다른 거 아닐까? 그렇지 너무 않아요? 당당하고 너무 네, 노골적이니까. 너무 당당하니까. 예. 네. 근데 이분은 참 이 마인드가 저랑 다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윤석열 후보 특히 이 지점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2019년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김건희 씨가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그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누가 질문한 줄 아십니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김진태 의원이 이걸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배우자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는요.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했음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맞나요? 그건 뭐 마지막에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가 마지막 저겁니다. 경영학 석사예요? 네. 정식 석사 경영대학원에서 2년 코스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서울대에서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그 네. 석사 그 증명서를 한번 내보세요. 네. 와, 정말 그 이제 이거 한번 하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예?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가 정말 진짠지 가짠지. 예?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만은 김진태 의원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말을 잇지를 못하는 거예요. 와 정말 이거 한번 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말줄임표 점점점점점점 한참 있다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전에 김진태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우자 페이스북에 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해서 이렇게 돼 있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조금 텀을 좀 두고 대답을 하긴 해요. 마지막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약간 속으로 허허 웃음을 좀 참는 듯한 모습으로 경영학 석사요? 이렇게 딱 물어봐요. 저는 김진태 의원과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뭐 일면식도 없습니다만 이 당시에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다시 확인을 재차 묻지 않습니까? 윤 총장이 네 이렇게 대답하니까 다시 물어요. 정식 석사? 정식 석사? 그러니까 경영대학원에서 2년 코스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증명서를 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김진태 의원, 날카로워요. 자, 그런데 솔직히 이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분의 서울대 법대는 맞잖아요. 사실 거짓말이니까 이것도 그건 아니겠죠, 설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서울대 나오신 분으로서 부인이 사실은 아닌 것을 이렇게 대답을 사실 하신 건데 이걸 몰랐을까?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거죠. 네, 이걸 몰랐을까? 솔직히 모르지 어떻게 않았겠지. 몰라요? 그때는 이미 결혼해서 아마 국민대 애가 이제 14년에 강사로 들어갔는데 사실상 13년에 결혼했잖아요. 2013년에 13년 3월인가 결혼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었던 상태고 자기 부인의 기본 학력이나 이런 거를 모른다면 그 부부가 이상한 부부인 거죠. 부부 사이가 이상한 거고 모르면 모를 진짜,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왜 알아놓고 그리고 아마 이렇게 김진태 거짓말한다고? 의원한테 내라 그랬잖아요. 네, 학위서를 네. 내라. 못 냈을 거예요. 왜냐면 없기 때문에. 그죠? 냈으면 낼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냈으면 자백하는 꼴이 되는데. 그렇죠. 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저는 윤석열 후보가 왜 이렇게 자신도 거짓말에 동참했는지 왜 아니 그랬을까요? 그것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동참 지금 계속 그 동참하고 있는 게 그 본인이 뭐 나서서 도이치모터스 허위를 막 같은 해명을 경우, 해주고 주가 같은 경우 조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 그 자기 부인인 김건희 씨를 엄호하고 제가 아닌 것처럼 가려주고 네, 약간 뭐 네.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고. 자, 허위 학력 의혹 또 있습니다. 2004년 서울대에는 이력서에 뭐 숙명여대 미술대학원 졸업이라고 적었는데 숙명여대에는 미술대학원이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력서 한번 볼까요? 근데 저 이력서 사진 보세요. 저게 진짜 김건희 씨 얼굴 맞아요? 자우림 사진 아니에요? 너무 예쁜데요? 예, 저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99년 2월에 맞나요? 99년 2월? 숙명여대 네, 네, 미술대학원 졸업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다 거짓말인데 이거 다 본인이 작성했을 건데. 그렇죠. 이력서는 본인이 작성하니까. 예. 와. 숙명여대에 그 미술대학원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그럼 석사는 어디서 했나 이렇게 봤더니 그 서울대 이력서에 숙명여대 미술대학원 졸업한 걸로 나와 있어서 막 찾아봤더니 미술대학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게 이제 교육대학원에 미술 전공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게 아닌가 싶은데 이분이 이제 또 미술대학원 미술가로서의 전문성을 또 강조하고 싶었는지 미술대학원을 라고 또 이력을 썼더라고요. 교육대학원도 좀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서 또 조금 들어가기가 좀 그렇다 다르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어쨌든 종합을 해보니까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허위 이력 의혹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0개 돼요. 국회의원실에서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서요? 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서비스를 위하여. 뉴스인사이더를 네. 위해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크게 네, 한번 네. 볼까요? 예. 이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저쪽 카메라를 보시고 좀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대도초등학교 좀만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나요? 네. 좀 때문에 불편하신가? 네, 아, 글씨가 글씨가 잘 안 보이네. 그렇죠? 네, 그냥 설명해 주세요, 그냥. 예, 이 10개입니다. 도합 네. 모두 이력이 그리고 2001년부터
사실 2016년까지 이분이 이제 그 대학에서 강단에 섰는데 네. 단 계속 이어지는데 단 한 군데에서도 이력을 정상적으로 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교 다섯 군데 대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말하자면 5군데 대학교의 이력서에 다 거짓말이에요? 허위 이력을 다 일관되게 쓴 거죠. 그러니까는 네. 한림성심대학교 시간 강사 하던 때가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인데 네. 이때 뭐라고 냈냐면 서울대도초등학교에서 실기 강사를 근무했다고 썼는데 서울대학교는 2004년부터 6년까지 근무했고 그 전에 이제 한림 성심대 성심대학교, 강사가 네, 있었던 시간 거죠. 강사.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대도초등학교 실기 강사였고 근무한 이력이 아예 없다. 예, 서울대학교에서는 한림대학교에 갔다, 다 출강했다. 대도초등학교, 강남중학교에서는 여기가 바로 교생 실습했던 곳이에요. 학생으로. 예, 근데 근무했다. 그다음에 영락여상에 근무했는데 영락 네. 고등학교. 여기는 인문계고 여기는 이제 상업. 그 당시에는 실업계라고 실업계. 했죠. 지금은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고 네네. 이렇게 썼고 실제 경력은 근무 이력 없음. 근무 이력 없음. 이력 없고 교생 실습이었음. 어머나. 여기는 현재는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당시 영락여상에 근무했음. 그다음에 이제 수원여대에서 또 겸임 제출한 교환할 때. 보면은 영락여자고등학교 미술 정교사 또 여기다 정교사 이런 걸 또 굳이 써요. 우리가 우리가 굳이 써요. 보통 그러니까. 쓸 때는 그냥 교사 그냥 이렇게 쓰거나 강사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꼭 정교사 뭐 부교수 이런 걸 전교사 컴플렉스 일부러 쓰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여기도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영락여상. 네네. 그다음에 이 안양대학교에서도 또 겸임교원으로. 겸임교원 했었는데 예, 예. 여기서도 이제 한국폴리텍 대학의 부교수. 이 부교수가 아니고 시간 강사이자 산학 겸임교원이었다. 실제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국민대에서 그 문제 유지 멤버 논문, 유지? 논문을 바탕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네. 이제 14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전공 이렇게 썼어요. 아까 말한 경영 전문 석사인데. 네네. 그다음에 이제 폴리텍 대학교에서 부교수 여기도 또 부교수라고. 부교수? 왜 예. 부교수 이런 거 굳이 쓰는지 네, 모르겠어요. 시간 강사 산학 겸임 교원이죠. 네, 이렇게 근무했죠. 저는 사실 그 영락 여상이나 네. 이게 뭐 시간 강사로 근무한 거를 저는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 얼마나 이거 자체도 어렵게 사실 똑같은 교육 행위고 그다음에 진짜 어렵게 하시는 분들 많고 네. 이런데 하시면서 아이들 가르쳐도 진짜 실력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럼요. 예. 이 김건희 씨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정말 이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차별을 되게 굉장히 강력하게 내면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부끄럽기 때문에 가려야 되고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 뭔가 더 있어 보이는 것을 자기로 포장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좀 그래서 참 연구 대상인 사람이에요. 제가 심리학과 박사 수료입니다. 저는 박사 못 받았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 의하면 저는 뭐 약간 전문적으로 좀 보자면 사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실수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무슨 증후군 뭐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제가 보면 뿌리 깊은 열등감과 이런 그런 것에 굉장히 시달리는 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뉴스버스에서 기사 보도 나왔을 때 메이저 언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거기서도 있잖아요. 사실 드러나잖아요. 엘리트 의식이 강하고 선민 의식이 강한 것으로 이제 좀 추정이 됐었는데 차별의식 강하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부인도 조금 부인도 아주 심한 거죠. 이걸로 심해 보면은 보이네요. 거의 16년간의 이력 살아온 삶 자체가 본인의 삶 자체를 다 부정하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네 사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 못한 거죠. 근데 이 정도면은 실수도 아니고 그냥 애교를 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절대 아니고 애교를 받을 수 없죠. 어떻게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내용을 이렇게 그냥 짜가지고 아주 최초부터 한 개 거짓말해서 그 거짓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력을 하나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거짓말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이력을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거짓말을 쌓아가지고 하나의 그 사상 누각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상습범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업무방해의 상습범으로 사실 보인단 말이죠.
이거 그러면은 사실은 수사 못 합니까? 이거 너무 오래돼서 처벌 안 되나요? 글쎄 이제 이게 시효가 시효가 있어요?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업무방해 근데 시효가 사실은 예,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예, 수사해줘야죠. 근데 왜 안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윤석열 후보 당사자에 걸린 것도 많긴 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검찰이 제대로 해야 된다. 공수처와 검찰이 우리가 그 BBK 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온 그렇죠. 국민과 국가가 치렀던 비용이 진짜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를 또 반복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철저하게 저는 진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봐요.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정말 열일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말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 국민대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가짜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부터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이르기까지 이 허위 경력 기재까지 뭐 하나같이 가짜와 사기뿐입니다. 검사 윤석열의 온실 속에서 부정부패와 비리의 가족 사기단이 자란 것입니다. 이쯤 되면 김건희 씨 스스로 대통령 부인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검증을 넘어서 수사를 받아야 될 범죄 행위. 네, 가족 사기단이 자라난 것이다. 뭐 검증을 넘어서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영분이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선언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자기가 어쨌든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 일단 공인 반쯤 공인의 이제 사실 위치에 서게 된 거잖아요. 자기 남편이 공식 대선 후보가 네, 제1당의 대통령 대선 되시겠다는 후보가 건데.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는 국민들한테 해명하고 사과하는 이런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별로 특별히 뭐 해명하고 있는 건 없는 거죠? 처음에 윤석열 그 H대 때 그 사건 아이고 이후로. 이거 자기네들 근무했는데 우리가 실수해서 마치 문제를 삼은 것처럼 확신을 가졌을 엄청나게 때 딱 한 공격했잖아요, 번 그때.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그 뒤로는 지금 다 노코멘트 침묵이에요. 왜냐하면 말을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과한다는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자기네들이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택지가 없어서 네. 지금 10개가 다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침묵을 일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참 비겁한 이상해요. 비겁해요? 태도죠. 네. 최경희님, 우리가 언론이 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박준모님, 순실이는 양반이네. 순실. MJK님, 열린민주당만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네요. 민주당 뭐합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입장은 있어요. 뭐냐면요. 이중잣대로 교육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거 이렇게 그렇게 의심이 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이중잣대를 말하는 건가요? 이중잣대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아, 싶은데 이재명 후보요? 예.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그 석사 학위하고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이게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 바로 인정하고 그 바로 인용을 안 사과- 해가지고 사실은 표절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석사논문이. 그 사실 네. 표절의 수준도 뭐 다르지만 어쨌든 문제가 제기됐을 때 문제 있다. 그럼 나는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네. 학위조차도 반납하겠다. 자기가 반납하겠다 이렇게 바로 이제 입장을 표명했던 거하고 이 지금 10개까지 몇 달에 걸쳐서 지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네, 남의 이렇게 얘기하는 입국 것 다물고 같아요.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사실은. 아니 근데 왜 이런 거를 그 동문들이나 그 학교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지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좋아요. 교육부랑 국회가 이제 해야 되겠죠. 솔직히 말해서. 자, 이거 어떻게 하실 입장입니까? 교육의 입장이 있습니까? 계획이나? 요번에 이제 국감 때 저뿐 아니고 이제 그 서동영 의원이나 권인숙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파고 또 국감장에서 문제 제기하고 또 이 철저한 검증 지금 특정 감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정 감사를. 교육위에서 문제 제기해서 교육부가 이 김건희 씨가 학위를 취득하게 된 과정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허위 이력 채용 과정
교수 어쨌든 강단에 섰으니까. 그리고 국감에 나온 게 뭐냐면 이분이 도이치모터스하고 깊은 사이잖아요. 네. 근데 국민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주식을 24만 주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것을 꼭 집어서 감사를 8일부터 8일부터 이제 특정 감사를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아마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정말 좀 기대를 한번 이번에 해보고 제대로 좀 뭔가 결과가 나와주기를. 그렇죠. 사실 저의 생각은 사실무근이다. 그분은 다 제대로 잘했다라는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체면이 있고 정말 창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대 결과가 나오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죠. 어떻게 그렇게 나와. 어떡해. 이미 우리가 사실이 아니면 너무나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는데. 정말 네. 속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네. 정말 오늘 시간 저희가 준비한 게 이따만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가 또 조만간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함께했는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